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천연 항생제라고 이렇게 부르죠. 마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식품이죠.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까지 등장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죠. 세계에서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죠. 자극성이 강한 맛이나 또 이 독특한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요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마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집트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고대 국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재배됐다는 기록은 있고 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야생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장건이 이 지금의 이란 지방에서 들여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나 삼국사기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역사가 오래됐으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그런 마늘이 아니고 자연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마늘을 말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현재 그 재배되는 이 재배 마늘은 인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이제 그 국가로 보면은 이 중국이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이 한국 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충남 서산이나 경북 의성 그 밖에 몇 개 지방에서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죠. 전체 소비량으로 보면 중국이 많고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한국이 많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방글라데시, 뭐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순이라고 하고 이 마늘을 또 생으로 먹는 경우는 한국하고 중국이 좀 유일하죠. 이 대부분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 담궈놨다가 이렇게 먹는데 이 일부지만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생마늘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서양권에서는 이탈리아 요리에 이제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스페인 요리에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 국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향신료로 조금씩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는 그 기록으로 봤을 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어떤 그 약 개념으로 이렇게 먹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이제 마늘을 어느 정도 먹는데 그리스 옆에 있는 그 터키의 소비량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진나라 박물지에 의하면은 중국에는 본래 산이 있는데 여기서 산은 마늘을 이야기합니다. 한나라 때 장건이 서역에서 비슷하면서 훨씬 큰 것을 가져와서 대산 또는 호산이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초 강목에도 중국에는 산에 산산이 있고 들에 야산이 있었으며 재배하여 산이라 불렀다. 한나라 때 장건이 서역에서 포도, 호두, 석류, 호초 등과 함께 산의 새로운 품종을 가져와 이것을 대산 또는 호산이라 부르고 전에 있었던 산은 소산이라고 해서 서로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이 야산이나 산산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산은 입춘 후 해일에 산원에서 혼홍대를 지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이 재배한 마늘일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대사는 마늘이라 부르고 소사는 족지라고 부르고 야사는 달랑개라고 구분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늘에 대한 고사들을 보겠습니다. 이 이집트 피라미드 건립 때 노동자들에게 질병 예방과 체력 증강을 목적으로 마늘과 양파를 먹였다는 기록이 있고 두통이나 신체가 하약할 때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집트인들은 왕의 무덤에 마늘을 넣었는데 이 마늘을 좀 신성시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듯이 이집트인들은 마늘을 놓고 신에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있을 때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올림픽 때 선수들의 인내심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마늘을 먹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인도에서는 마늘을 먹으면은 지력이 증진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늘을 먹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도 있고, 또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군은 마늘즙을 소독약으로 사용해서 세균 감염을 막았다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서도 약품이 부족해서 이 마늘로 상처를 소독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량이 남방 온전길에 역병이 유행하는 그런 지방을 지날 때 야생 마늘인 사엽 운항을 입에 물고 지나가게 해서 그 병사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이제 다 마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죠. 마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난지형하고 한지형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이 난지형은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는 걸 이야기하고, 한지형은 중북부 이상 지방에서 이렇게 재배한 것을 한지형이라 그러죠. 그 외에 이제 요즘 수입종 마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서 수입한 것을 대서 마늘이라 그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것을 자복 마늘이라 그러고, 또 이렇게 시중에서 그 마늘의 어떤 모양이나 뭐 형태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래 표를 참고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마늘 고르는 법 보겠습니다. 마늘의 색이 연하고 좀 맑고 형태는 둥글둥글하고 통통하면서 약간 그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이 마늘의 크기도 또 균일해야 되고 깨끗하면서 단단한 것이 좋고, 이 마늘의 껍질은 되도록이면 좀 얇고 붉은스러운 그런 빛이 돌면서 잘 마른 것이 좋습니다. 또 마늘 그 뿌리 부분에 그 뿌리가 난 부분 면적이 좀 작고 단단한 것이 좋고, 이 마늘 쪽수가 많은 것보다는 좀 적은 게 좋습니다. 이 마늘 쪽 길이는 강하게 잘 붙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마늘은 또 고유의 향과 맛이 매운 것일수록 좋은 마늘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헌에 나와 있는 마늘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에는 옹종을 치료하고 풍습을 제거한다, 몸이 찬 사람에게 좋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금요방에도 종기를 가라앉게 하고 벌레 물려 상처 난 곳을 치료하면서 풍사나 독기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수본초에서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풍을 제거하고 냉기를 없앤다 라고 했습니다. 식료본초에서는 풍을 제거하고 살충작용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직지방에서는 비위를 편하게 하고 육식을 잘 소화시키며 전염병이나 독기를 제거하고 사기의 침입을 막고 옹종을 가라앉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기운이 훈혈하여 오장을 잘 통하게 하고 오강까지 도달한다, 한습을 제거하고 사기를 막아주며 옹종을 줄이고 육식을 소화시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효능을 보겠습니다. 마늘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비장경, 위경, 폐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효능에는 중초를 좀 따뜻하게 하면서 몸에 이렇게 뭉쳐 있거나 이 적체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잘 통하게 하고 해독, 살충 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배가 좀 차고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질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좋고, 또 결핵이나 백일에 감기에 효과가 있고, 또 종기나 백선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벌레에 물려서 가려운 데도 효과가 있고, 또 기생충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도 그 냉대하가 많고 가려움증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효과가 있고, 인후가 붓고 막힌 증상이나 수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밝히고 있는 마늘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균 항생작용인데,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알리신 성분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세균들 뿐만이 아니라 콜레라균, 결핵균, 이질균 등도 이렇게 살균을 하고 위에 들어있는 헬리코박터균 감염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또 항암작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식품이기 때문에 또 항산화 효능도 이렇게 있고 또 장 기능을 좋게 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혈액 응고를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혈압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낮춰주고 저혈압 환자는 혈압을 도리어 높여주는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체력 증강이나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좋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또 소화기능을 증진시키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선에서 말하는 이 마늘의 배합하면 좋은 관계하고 배합하면 안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늘의 식초를 배합하면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 장아찌를 담아서 아침 공복에 한두 개씩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고혈압에도 좋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오징어 뱃속에 마늘을 채워서 이렇게 쪄서 먹으면 여러가지 수종증, 즉 몸이 붓는 증상이죠. 이 수종에 좋다고 합니다. 또 마늘에 찹쌀을 넣고 죽을 끓여 먹으면 이질이나 폐결핵, 고혈압,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한테 좋고 또 마늘에 이렇게 도라지하고 이 설탕을 넣고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어린이들 100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늘에 새비림을 넣고 이렇게 끓여서 차로 마시면 장염이나 이질에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지 않는 걸로는 마늘에 꿀을 재서 먹으면 어떤 분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기록상에는 이 마늘에 꿀을 넣으면은 마늘의 발산작용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늘에 꿀을 넣는 것은 좋지 않고 또 닭고기에다가 이렇게 마늘을 넣으면은 닭고기의 어떤 기운을 보호하는 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늘에 꿀과 같이 배합해서 먹는 거나 아니면 닭고기 요리할 때 마늘을 넣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늘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음호화항인 사람들은 마늘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특히 그 눈과 얼굴이 붉고 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나는 번열이 있고 변비가 있는 사람 또 미열이 있으면서 인후가 건조한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번초강목을 쓴 이시진은 이 매운맛은 기를 퍼지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열은 화를 돕는데 폐가 상하고 눈이 손상된다. 이 마늘을 오래 먹으면 간이 상해서 눈이 나빠진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늘은 일의 백익, 일의 백리라는 그런 그 말이 있죠. 그것은 뭐냐라면은 한 가지 해가 되고 100가지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한 가지 해가 되는 게 이 눈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늘은 자극성이 강하죠. 그래서 위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생마늘을 먹으면 굉장히 쓰리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또 마늘은 그 열성이기 때문에 입안이 헐거나 치아에 통증이 있고 치질이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큰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은데 그것은 이제 마늘이 혈전을 그렇게 용이하는 그런 작용이 있죠.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혈액이 잘 응고돼야 되는데 혈액을 응고되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큰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마늘을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마늘에 대한 일반 상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은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오신차라해서 사찰에서는 먹지 않죠. 그렇지만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는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몽고나 중국 북방민족은 면이나 겨자를 먹을 때 꼭 생마늘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식욕을 정지시켜주고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따라서 이 마늘이 원산지가 몽골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2년 그 미국 타임지에 10대 건강식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늘은 또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 그러죠. 이 애완동물이 만약에 먹으면 적혈구가 파괴돼서 독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애완동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마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늘을 이용해서 죽을 이렇게 야채죽을 끓일 수도 있고, 또 국수 위에 생마늘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져서 듬뿍 넣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이 과일 위에도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두 먹을 때 먹는 것은 뭐 유명하고요. 또 생선 요리할 때 마늘을 듬뿍 이렇게 올리면 맛이 좋습니다. 또 서양 요리에서도 스파게티 할 때 이렇게 마늘을 편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죠. 그리고 마늘을 구워 먹기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중국의 그 길거리에서 양꼬치 파는 데 가면은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꼬치에 끼워 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많이 이렇게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늘은 절여서 많이 먹기도 하죠.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서 우리도 이제 많이 먹는데, 주로 이제 햇마늘 막 나왔을 때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 놓고 많이 먹습니다. 이게 이제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요즘 이제 우리도 많이 먹죠. 마늘빵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마늘 다져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새우 위에 올리기도 하고, 또 굴이나 이런 각종 그 조개 위에 이렇게 마늘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합니다. 마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연 항생제고 또 성인병 예방, 면역력 증강에 최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늘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가 현대인들은 향신료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